내가 제로 칼로리 간식을 먹고 있다가 식욕이 높아져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포도당 과당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침에 뭘 드시는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리얼보다는 과일이 훨씬 낫거든요. 일단 다크 초콜릿이랑 제로 칼로리 간식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일단 다크 초콜릿은 초콜릿에 되게 좋은 성분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거고 설탕은 거의 섭취하지 않는 거라서 일단 맛 자체가 많이 달지 않아요. 근데 제로 칼로리 음식들은 대부분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굉장히 달지 않은 제로 칼로리 음식들은 좀 맛이 없어요, 그냥. 뭔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크 초콜릿을 먹는 건 뭐 초콜릿에 뭐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좋다고도 하고, 그리고 초콜릿을 진짜 실제로 좀 대체해 갈 수도 있고 단맛이 아니라 달지 않은 맛을 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보고요. 제로 칼로리 간식들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단맛은 곧 포도당이나 과당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단맛이 들어오면 뭔가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몸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이 에너지를 어딘가에 분배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몸에서 이제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되는데, 제로 칼로리 음식들은 사실상은 단맛은 나지만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분배해서 썼는데 알고 보니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식욕을 다시 높여서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에너지를 들어오게끔 식욕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발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습관적으로 제로 칼로리 간식들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은 이걸 먹었으니까 식욕이 충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몇 시간 뒤를 생각해보면 뭔가 되게 또 뭔가 엄청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막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에서 실제로 식욕을 굉장히 높이는 메커니즘이 생기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지는 거라서 그냥 오히려 제로 칼로리 간식들을 끊어보면 식욕이 훨씬 더 잠잠하고 좀 평안하고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제로 칼로리 간식을 먹고 있다가 식욕이 높아져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거는 마치 잠을 푹 자면 안 졸린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도 안 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서 너무 내 몸을 더 고되게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먹고 식욕을 안 땡기게 하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로 칼로리 간식에도 좀 다양한 종류의 단맛을 내는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인공 감미료 계열, 뭐 특히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이런 거는 너무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먹는 거는 이제 건강한 입맛으로 가는 것을 역행하는 거라서 전 좀 반대한 입장이고, 또 말티톨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병 이런 데 당류에는 실제로 0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말티톨이 당류로 잡히진 않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걔네는 칼로리를 내긴 내거든요. 그래서 말만 제로 칼로리지 실제로는 칼로리가 있어요. 이거는 몸에서는 에너지로 또 좀 쓰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약간 뭐 복통을 유발하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건 정말 단맛인데 이걸 어떻게든 살안찌게 단맛을 섭취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단맛 자체를 너무 세게 즐기려고 하는 요거를 차라리 좀 덜 단맛을 즐기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이어트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달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저도 뭔가 설탕이 있으면 설탕을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천연이고 그러니까 성분상도 좀 문제가 덜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떤 음식은 이거는 마음 놓고 먹어도 돼 이런 음식이 있기를 되게 바라잖아요. 그냥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그런 것보다 이것만큼은 건강에 괜찮다고 하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원 없이 좀 마음 놓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지 100% 안전한 음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음식이든지 뭔가 조금의 논란은 다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양질의 좋은 한우, 뭐 소고기 이런 거라고 해도 성분상으로는 뭐 단백질이 좋고 뭐 지방이 좋고 이렇게 해도 이제 걔네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뭐 항생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선 같은 경우에도 뭐 중금속 오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채소나 야채 중에서도 보관상에서 무슨 뭐 항독소, 뭐 곰팡이 독소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면 그 단점이 나한테 작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음식에 좀 천연에 가까운 많이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양을 섭취를 할 거라면 설탕보다는 알룰로스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알룰로스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룰로스를 많이 먹다 보면 우리가 또 바깥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것에 준하는 단맛을 찾게 되다 보니까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가는 음식에 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맛 자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일단 공복에 과일을 먹어라 먹지 말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먹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진짜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과일을 먹거든요. 과일에는 포도당, 과당뿐만 아니라 되게 수많은 다른 영양소가 같이 있어요. 특히 과일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다른 형태로 섭취하는 과당보다는 섭취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섭취 속도가 빠를 때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섭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훨씬 덜 생기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필요한 성분들이 많아서 저는 득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된다면 포도당이나 과당 함유가 낮은 과일을 찾아 먹는 건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침에 과일 먹는 것에 대해서 포도당, 과당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침에 뭘 드시는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리얼보다는 과일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빵보다도 과일이 훨씬 낫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제 입맛 자체가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과일을 먹고 나서는 내가 먹고 싶은 단맛의 일정 정도가 충족이 되니까 아이스크림이 더 좀 땡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먹었을 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저는 득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도 과일을 먹을 때에 혈당이 높아진다든지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든지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과일의 종류를 과당이 낮고 포도당이 낮은 걸 찾아 드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과 어떤 효소가 좀 더 잘 분비되는지, 이게 유전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내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내 혈당을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리브레라는 기계인데, 그거를 장착해서 과일을 먹고 내 혈당이 실제로 과일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오른다 라고 하면은 그 과일은 좀 피하시고, 요 과일을 먹었더니 혈당이 좀 덜 오른다 하는 과일을 좀 찾아보는 것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당 함유가 적은 과일은 대표적으로 베리류, 과당이나 포도당 함유가 적은 과일이라서요. 딸기? 요즘 겨울이니까 딸기 많이 드시는 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